러시아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다. 모든 기존의 정의가 도전받는 곳이다. 끓는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 지하 궁전처럼 화려한 지하철역들. 처음엔 이상하게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깊은 영혼을 드러내는 풍습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를 파헤칩니다. 지구 위의 또 다른 세계, 러시아. 주의,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과 객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러시아, 하나의 우주 같은 나라. 러시아는 단순히 면적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광활함 자체를 상징합니다. 유럽 중심부에서 아시아 최동단까지 펼쳐진 땅,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연예인의 시간대를 넘나드는 러시아는 국가라는 개념의 모든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해가 뜰 때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미 깊은 밤입니다. 단일 국가 지도 안에 이렇게 다양한 공간과 시간이 공존하는 곳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리적 역설입니다. 러시아 영토의 70%가 아시아에 있지만 인구의 70%가 유럽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바른 아시아에 머리는 유럽에 있는 나라로 동방의 신비로움과 서구의 현대 정신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엄한 자연, 깊은 역사, 고대 제국의 메아리가 어우러진 다층적 캔버스입니다. 끝없는 타이가 숲, 야생 초원,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광야, 서쪽의 활기찬 대도시들, 각 지역은 고유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가 러시아라는 실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길을 잃었다면 시간대 탓을 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은 아마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모스크바, 과거와 미래가 함께 뛰는 도시. 러시아가 살아있는 신체라면 모스크바는 그 심장입니다. 역사, 현대, 미래가 찬란하게 충돌하는 도시. 크렘린의 위엄에서 모스크바 시티의 유리탑까지, 붉은 광장의 역사에서 힙스터들의 숨은 카페까지 시대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모스크바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지하철 시스템일 것입니다.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지하 박물관입니다. 콤소몰스카야와 마야코프스카야 같은 역은 대리석, 샹들리에, 청동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어 러시아인들이 실용 공간에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겨울은 혹독하여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모스크바는 잠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눈을 밝히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얼어붙은 광장에서 연주하며 금빛 조명이 석조 거리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모스크바에서 겨울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시적인 무대로 재탄생합니다. 오임야콘, 혹독함과 인간의 승리가 만나는 곳.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임야콘은 한기의 극지로 불리며 기온이 67.7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남극보다도 더 춥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상시 조건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야쿠트 원주민들은 술록을 치고 얼음 밑에서 낚시하며 열 효율이 높은 집을 짓고 북극의 극단적인 환경에 맞춘 생활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겹겹이 껴있고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30도에서도 축제와 요리를 즐기며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먹습니다. 마치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오이мя코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존과 공동체, 조용한 강인함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인간성의 가장 따뜻한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30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이мя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시라면 담요 속에서 디저트를 즐기며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러시아 여성, 아름다움, 지성, 독립적인 강인함의 조화.
사람들이 러시아 여성을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겉모습에서 멈춥니다. 우아한 체형, 흐르는 듯한 금발머리, 감정을 담은 인상적인 눈.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피부 표면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여성을 진정 돋보이게 하는 건 깊은 지성과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흔들림 없는 독립심 사이의 정제된 균형입니다. 러시아 여성은 열정적인 학습자입니다. 러시아는 대학 학위 보유, 여성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고전 문학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과학, 공학, 정치에도 몰두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러시아 여성은 기술, 항공, 원자력 연구와 같은 오랫동안 남성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당당히 진출하며 그 속에서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건 전통과 깊이 연결된 삶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돌보고 가정의 부를 지키며 원칙에 기반한 온화함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들에게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인내와 연민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힘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애국심, 민족적 자부심, 정체성 보존에 대한 강한 헌신이라는 강력한 삼각구조가 살아 숨쉽니다.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 지성, 양육의 따뜻함과 단단한 의지 사이의 조화. 이것이 러시아 여성을 국내외에서 존경받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위엄있고 친근하며 자랑스럽지만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차, 문화의 풍미이자 환대의 의식. 러시아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우아함의 의식이자 문화적 상징이며 때로는 인생 철학입니다. 러시아인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와 연결되기 위해 차를 마십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은 초대장이자 사람 사이의 다리이며 진심 어린 긴 대화의 시작입니다. 이 전통의 중심에는 사모바르가 있습니다. 화려한 금속으로 된 대형 물 끓이기 용기는 러시아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끓이는 그릇이 아니라 물리적, 감정적 따뜻함을 전하는 중심입니다. 러시아인은 작은 차 주전자에 진한 차 농축액인 자바르카를 우려낸 뒤 사모바르에서 나온 뜨거운 물로 희석해 마십니다. 그러나 차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꿀, 과일 잼, 바삭한 비스킷 또는 집에서 만든 페이스트리가 함께합니다. 러시아의 다도의식은 일본 다도처럼 형식적이지도 영국의 애프터눈 티처럼 정제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가족적이며 나눔의 정신이 스며든 문화입니다. 긴 겨울 저녁, 가족들은 테이블에 둘러앉고 사모바르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대화는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의 풍경이 아니라 러시아 영혼의 배경 음악입니다. 마법 같은 축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지구상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기간입니다.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 차르의 도시는 진정한 밤을 거의 맞이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잠시 지고 푸르스름한 땅거미를 들이우고 다시 떠오르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흐리는 초현실적 풍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백야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규모 문화 축제입니다. 러시아의 문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 시기에 야외 콘서트, 오페라, 발레, 네바강 위의 불꽃놀이, 찬란한 빛의 쇼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이때 러시아인들은 예술과 기쁨, 자유의 감각을 통해 온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소중한 영적 문화적 순간은 1월 7일에 기념하는 러시아 정교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서방의 그레고리력과는 다른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명절이 아니라 러시아인의 의식에 깊이 새겨진 신성한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40일간 금식을 하고 자정기도에 참석하며 이후에는 풍미와 추억이 가득한 따뜻한 전통 식사를 나눕니다. 러시아에서 축제는 단순한 환락의 시간이 아니라 내면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와 유대를 맺고 변함없는 가치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들을 통해 고대 전통의 러시아뿐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빛나는 강인한 영혼도 보게 됩니다. 끝없이 부드러운 백야의 빛처럼 말이죠. 잊을 수 없는 여행지, 러시아 야외 박물관 같은 나라. 러시아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웅장하면서도 역사적 깊이가 깃든 세계로 몰입하는 경험입니다. 모든 장소는 수세기 동안 시간, 문화, 슬라브 정신의 본질에 의해 다듬어진 보석처럼 빛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때 러시아의 유럽을 향한 창으로 불렸던 도시가 위풍당당한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자랑합니다. 겨울 궁전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미술관 중 하나로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유럽 르네상스의 걸작들까지 300만 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르미타주는 단순한 갤러리가 아니라 제국의 웅장함과 문화적 위엄, 18세기 러시아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고요함과 고전적 매력을 찾는 이들에게 수주 다른 고대 러시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파 모양의 돔을 얹은 교회들, 유네스코 보호 수도원, 전통 목조 가옥들이 동화 속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지고 방문객은 조용한 골목길과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수하고 도시화되지 않은 러시아적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흑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소치가 있습니다. 웅장한 산과 투명한 해안이 만나는 이 리조트 도시는 자연의 경이로움이자 현대 러시아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 이후 소치는 인프라와 자연의 여유로운 우아함 속에 어우러지는 환대의 도시로 떠올랐고 방문객은 이곳에서 금세 편안함을 느낍니다. 러시아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이 장소들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광대하고 다양한 국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한 페이지입니다. 러시아 요리, 맛이 영혼으로 향하는 여정이 되는 곳. 러시아 요리는 진하고 푸짐한 풍미로 사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어떤 땅, 어떤 민족, 그리고 오래된 전통의 이야기. 러시아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맛보는 일입니다. 비트 뿌리로 만든 대표 수프 보르시는 동유럽 요리의 상징으로 선명한 붉은색은 생명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워크림과 흑호밀빵과 함께 제공되며 단순하지만 우아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펠메니, 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는 오랫동안 겨울의 구세주로 여겨졌습니다. 보관이 쉽고 조리도 간편하며 영양이 풍부합니다. 비프 스트로가노프는 귀족 요리와 서양 영양이 결합된 음식입니다. 크림버섯 소스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조리하고 으깬 감자나 밥과 함께 제공되는 이 요리는 귀족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한편 블리니, 얇은 전통 팬케이크는 캐비어, 꿀, 잼과 함께 제공되며 축제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맛과 의미 모두 풍성한 축제 음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축제도 올리비에 샐러드, 러시아식 샐러드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절 식탁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요리입니다. 완두콩, 삶은 감자, 피클, 달걀, 햄을 마요네즈로 버무린 조화로운 이 요리는 함께함과 축제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러시아 요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함, 깊이, 감정적 공명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그들의 조국처럼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속은 한없이 풍요롭고 깊습니다. 라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러시아 정체성의 살아있는 상징. 분주한 모스크바의 대로에서부터 눈 덮인 시베리아의 도로까지 소박하지만 견고한 라다는 여전히 굴러갑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남아있는 자동차. 소련 시절과 그 이후에 국민의 자동차로 칭송받은 라다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억이며 러시아 정체성에 짜여진 상징입니다.
1970년대 소련과 피아트의 합작으로 처음 생산된 라다는 극한 기후, 험한 지형, 열악한 인프라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 손쉬운 수리, 저렴한 가격 덕분에 라다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함 없이 신뢰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차. 라다는 첨단 기술이나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가치를 지닙니다. 실용성, 충성심, 흔들림 없는 인내. 이것은 러시아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라다는 그들의 첫 차였고 부모의 차였으며 공유된 기억과 소박한 출발의 상징이었습니다. 라다는 마치 어릴 적 사진처럼 낡고 완벽하지 않지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세련된 수입, 고급차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라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라다를 산다는 것은 스타일이 아니라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관이 아니라 시간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조용한 신뢰성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 겨울을 견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달릴 수 있는 차라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라다를 꼭 운전해보고 싶습니다. 럭셔리 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감탄을 자아내는 차는 아닐지 몰라도 사라지면 절대 잊히지 않는 그런 차니까요. 보드카, 수정잔에 담긴 액체 영혼.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의식이며 기억이며 강력한 인간적 연결, 고리입니다. 결혼식, 이별, 가족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재회, 혹은 벽난로 앞 조용한 겨울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나 즈도로비에,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라는 흔한 건배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보드카가 결코 의미 없이 마셔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러시아인들은 혼자 보드카를 마시지 않습니다. 보드카 한 잔은 이야기, 기억 혹은 말해야 할 진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피크로우이 청거, 흑호밀빵 또는 소금에 절인 돼지 비계, 살로 같은 전통 안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자극하며 가족의 따뜻함, 눈 내리는 밤 또는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보드카는 사람들을 지탱해준 위로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의 보드카 문화는 취함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공유된 연약함, 감정적 정직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보드카를 함께 마시는 일은 조용한 치유의 행위가 되며 연결되고 용서하고 말 못한 진심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인에게 보드카는 액체 영혼입니다. 역사, 정체성, 문화적 깊이를 증류한 본질,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시베리아의 서리, 장작불의 따스함,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러시아 발레, 아름다움을 신앙처럼 숭배하는 곳. 세상 어느 곳에서도 러시아만큼 발레가 경애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러시아인에게 발레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선언이며 현실의 거칠음을 초월해 감성과 예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같은 아이코닉한 무대에서 발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체험입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같은 명작은 단지 춤이 아니라 움직임, 음악, 빛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러한 우아함 이면에는 엄청난 규율과 희생이 있습니다. 러시아 발레리나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수년간의 혹독한 연습과 고동, 부상을 견딥니다. 그들의 훈련은 단지 신체적 차원이 아니라 몸을 순수한 표현의 도구로 조각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러시아 발레는 수학과 시의 완벽한 융합이며 정밀함과 감정의 조화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찌르고 기억을 흔들며 잊었던 감정을 일깨웁니다. 러시아인들이 발레를 사랑하는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고귀한 이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과 의미를 향해 사는 삶. 점점 더 시끄럽고 거래 중심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러시아 발레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믿음처럼 지키는 신성한 공간이며 예술가들은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러시아의 낯설지만 인간적인 전통들. 처음 보기엔 러시아의 풍습은 차갑고 이상하며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특이함이 러시아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규율, 내성, 그리고 깊은 감성의 세계. 가장 흥미로운 의식 중 하나는 여행 전 조용히 앉아있기입니다. 긴 여정을 앞두고 러시아인들은 아무 말도 움직임도 없이 잠시 조용히 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이자 앞길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이 침묵 속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멈춰야 할 문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얼음 목욕의 전통. 겨울철 영하 20도에 이르는 호수에 몸을 던지는 영적이자 육체적인 의식입니다. 쇼가 아니라 정화와 내면의 힘을 상징하는 강력한 행위이며 두려움과 맞서는 순간입니다. 신념과 용기가 이기는 그곳에서 말이죠. 또 하나의 문화적 뉘앙스. 러시아인들은 낯선 이에게 미소 짓지 않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시아 문화에서 미소는 친밀함의 표현이며 가볍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었다면 그건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신뢰를 얻으면 그 누구보다 다 따뜻하고 관대한 이들이 바로 러시아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집에 초대하고 보드카를 따르며 성대한 식사를 대접하고 끝나지 않을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환대는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이며 날것이고 깊이 인간적입니다. 이러한 전통들, 침묵, 얼음, 조용함, 미소, 그 속에서 러시아는 삶에 대한 존중, 공동체의 힘, 진실됨의 용기를 속삭입니다. 자, 당신은 여행 전 침묵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영하 20도의 얼음 호수에 뛰어들 자신이 있나요? 일주일간 낯선 이에게 미소 한 번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러시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댓글에 미소 하나는 남겨주세요. 축지족, 얼어붙은 땅의 아이들. 러시아 최북단, 눈이 연중 땅을 뒤덮고 태양은 겨우 몇 주만 하늘을 비추는 이 땅에 독특한 원주민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축지족, 그들은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혹독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축지족은 주로 순록 목축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순록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음식, 의복의 원천이자 무엇보다도 신성한 동반자입니다. 축지족과 순록 사이의 유대는 착취가 아닌 깊은 공생의 관계이며 생존을 위한 파트너로서 동물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불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자연의 영혼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고대 의식으로 다신교적 신념과 환경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춤, 북소리, 고대 노래는 얼어붙은 툰들에 울려 퍼지며 세대를 거쳐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각 공연은 신화 세계의 살아있는 조각입니다. 축지족의 의복은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언어입니다. 화려하고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조상과 영성을 반영하는 상징적 문양으로 장식됩니다. 모든 튜닉, 모든 모자는 문화적 지도이며 삶의 이야기, 자연의 순환, 북극의 민속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화가 세계의 외진 지역까지 서서히 침투하고 있지만 축지족은 정체성을 지키는 데 굳건합니다. 그들은 급속히 산업화된 세상 속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대 가치와 전통이 존재함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변화의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인류의 보물들입니다. 자작나무, 러시아의 비단 같은 영혼. 일본의 벚꽃이 있고 프랑스의 라벤더 들판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자연이자 신성한 상징이며
러시아 문화와 영적 삶의 모든 층에 깊이 스며든 존재입니다. 하얀 껍질과 가느다란 녹색 잎을 가진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인의 영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시와 민속에서 자작나무는 종종 러시아 아가씨에 비유됩니다. 우아하고 순수하며 부드럽지만 강인한 존재. 민요, 고전 문학, 회화, 낭만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아름다움과 감정적 회복력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단단합니다. 상징성을 넘어 자작나무는 실용적인 가치도 지닙니다. 그 나무는 가구 제작에, 껍질은 약재와 생존 도구로 사용됩니다. 봄의 민속 축제 때는 자작나무를 장식하거나 심는데 이는 부활, 수확의 축복, 삶의 재생을 상징합니다. 자작나무가 러시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깊은 철학을 반영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자연을 자원으로만이 아닌 동반자, 친구, 꿈의 수호자로 여기는 삶. 그 단순함과 강인함 속에서 자작나무는 러시아인의 영혼 깊은 인내와 조용한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저렴한 생활비, 세계 청년들을 위한 러시아의 가능성. 서방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생활비는 특히 외국 유학생, 젊은 전문직 종사자 또는 적은 예산으로 문화 대국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도시와 생활 방식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한 달 생활비는 도보할 10에서 1,500 사이로 주거, 식비, 교통, 기타 필수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임대료와 교통비가 다소 높지만 대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현대적인 대중교통, 풍부한 경력 및 학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카잔,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와 같은 2급 도시에서는 비용이 더 낮으면서도 생활 수준은 여전히 쾌적하게 높습니다. 식비는 저렴하고 다양하며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의료는 국가의 보조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대학들은 관대한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며 이는 전 세계의 예산 중심 학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고전적 학문 환경에서 공부하고 독특한 문화적 구조와 교류하며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려는 세계 청년들에게 떠오르는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여성 인구 다수, 인구 통계와 글로벌 연결의 부상. 러시아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약 1천만 명 더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사회적 역학, 성 역할, 그리고 국제적 관계의 흐름을 바꾼 현상입니다. 수십 년간의 역사적 격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남성 인구의 지속적 감소, 남녀 간 기대 수명의 큰 차이, 은 여성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교육과 경력뿐 아니라 관계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러시아 여성들, 특히 젊고 고학력인 세대는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점점 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국제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그들은 단지 연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시야를 넓히며 독립성을 당당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자신감과 세계적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전통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서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아함과 강인함, 그리고 국경을 넘어 울리는 현대적 목소리로. 모스크바 지하철, 거리 아래의 궁전들. 많은 나라에서 지하철은 단순히 실용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한 교통이 아닌 웅장한 예술과 이념의 지하 박물관입니다. 소련 시기에 건설된 모스크바 지하철은 그 깊이, 정확성, 하루 수백만 명을 실어 나르는 능력뿐만 아니라
민중의 궁전이라 불리는 예술 공간으로도 유명합니다. 각 역은 고유한 건축적 걸작으로 상징성이 풍부하고 독특한 스타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콤소몰스카야 역은 바로크 양식의 천장과 샹들리에로 눈부시며, 마야코프스카야 역은 1930년대의 미래적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플로샤드 레볼류치 역에는 이상화된 소련 시민들, 농부, 병사, 학생의 청동 조각상이 줄지어 서 있으며, 이는 인간 완성에 대한 소련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들은 결코 단순한 기능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련 시대의 이 역들은 대리석과 빛으로 만들어진 선전물로 국가의 위대함, 사회주의 건축의 영광, 빛나는 공산주의 미래의 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남아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에게 자랑스럽게 소개되는 모스크바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놀랍게도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거치고도 대부분의 역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지하철은 단순히 목적지를 잇는 수단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바쁜 발걸음과 조용한 경이로움을 잇는 통로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국가적 자긍심과 아름다움은 지하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고. 정치와 얽힌 시장 심리, 러시아를 통한 세계적 메아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경제, 정치, 미디어 간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정치 강국이자 전략적 에너지 허브인 러시아는 이 불안정한 글로벌 상호 연결의 생생한 예시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든 서방이든 한 정치 지도자의 트윗 하나가 유가, 루블화, 글로벌 주식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 주기는 정치적 감정과 미디어 서사에 자리를 내주었고, 나비 효과는 비밀 회의나 SNS의 바이럴 영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랫동안 경제가 국가와 밀접히 연결되어 왔습니다. 에너지, 금융, 국방 등 주요 산업은 국영이거나 정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관세, 국제제재, 통화정책 변화 등 모든 정책 결정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비전통적인 시장 행동이 나타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의 순수한 반영이 아니라 뉴스, 정책, 대중 감정이 충돌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독특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점점 깨달아가는 사실입니다. 초연결된 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진정으로 비정치적이지 않다는 것. 오늘날의 시장을 헤쳐나가려면 군중의 심리를 읽고 지정학적 역학을 해석하며 펼쳐지는 역사의 맥박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든 투자자는 이제 인류학자, 저널리스트, 정치 분석가를 겸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나라입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서부터 따뜻한 찻잔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지하철역에서부터 쉽게 주어지지 않는 미소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혹독함과 아름다움이 나란히 걷고, 사람들은 강인하면서도 감성이 깊은 나라.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조차도 종종 그들이 정체성에 충실하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러시아에 대한 18가지 이야기 중 어떤 점이 가장 놀랍거나 감동적이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